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2년 4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담금질에서 마모성 등을 향상을 목적으로 100도에서 200도씨에서 마르텐자이트 조직을 얻도록 조작하는 열처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담금질 후에 하는 열처리로서 담금질 할 때 발생하는 응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모성,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열처리를 우리는 뜨임, 템퍼링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템퍼링도 온도 구간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100에서 200도씨 사이에서 하는 템퍼링을 저온 뜨임이라고 하고 400에서 600도씨 사이에서 열 처리하는 뜨임을 고온 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저온 뜨임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황동은 어떤 원소의 합금인가 라고 했습니다. 황동. 그래서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죠. 그래서 Z, 히읗자 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아연의 합금 4번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볼트를 결합시킬 때 너트를 2회전하면 축 방향으로 10mm가 이동하고 나사산수는 4산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너트와 같은 조건, 두 번을 회전했을 때 10mm가 들어가는 같은 조건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너트의 회전수를 한번 봐야 됩니다. 리드라고 하는 것은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들어가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너트, 이 볼트는 2회전 했을 때 4산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1회전 했을 때는 2산이 들어가겠죠. 1회전 했을 때 2개의 산이 들어갑니다. 한 줄 나사의 경우에는 1회전 했을 때 1개의 산이 들어가는데 두 줄 나사 같은 경우에는 1회전 했을 때 2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보고 두 줄 나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은 2겠고요. 이 볼트가 두 줄 나사라는 건 알았고, 그리고 이 볼트가 1회전 했을 때 들어가는 깊이, 2회전 했을 때는 10mm가 들어가니까 1회전 했을 때는 5mm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볼트의 리드는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mm. 그리고 줄수는 2였고 두 줄 나사였고 그걸 관계로 해서 피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볼트의 피치는 2.5mm인 피치를 갖고 있는 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나사를 다시 찾으라는 얘기인데 보기에서는 피치가 2.5인 1번, 4번이 맞겠고요. 리드는 5mm인 1번 나사가 문제에서 제시했던 볼트와 같은 조건의 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의 전체 직경이 50mm이고요. 소선의 직경이 6mm일 때 스프링 지수는 약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스프링 지수는 소선 직경분의 소선 지름이죠. 그 다음에 코일 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소선의 지름은 6이고 코일의 지름은 50이므로 이걸 나눠주면
3 얼마가 나오는데 이거와 가까운 값이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후쿠의 법칙에서 늘어난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후쿠의 법칙은 시그마는 2 곱하기 입실론,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죠. 네, 이거랑 같은 게 응력은 A분의 P, 단면적분의 힘이 응력의 단위죠. 그리고 여기서 입실론은 변형률은 원래 길이 분의 늘어난 길이 람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여기 공식에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L분의 람다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람다 변형량을 얘기하는데, 늘어난 양을 얘기하는데요. 이 네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변형량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을 사용할 건데요. 이 두 번째 공식하고 이 여기 세 번째 공식을 이항을 시켜서 2와 L을 넘기면 최종적으로 A 2분의 PL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P는 인장하중을 얘기하니까 W로 문제와 같이 바꾸면 되겠고요. 그리고 L은 길이, 그리고 A는 단면적, 탄성계수 2, 이렇게 해서 A 2분의 W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엔드 전월로서 지름이 50mm인 전동충을 받치고 있는 베어링 압력 이 6mm, 6N per 제곱밀리미터, 전월 길이를 80mm라고 할 때 최대 베어링 하중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하중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원형 축을 베어링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건데, 베어링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받치고 있는데, 받치는 이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원래 실제로는 이렇게 곡선인 이 원통의 반면을 받치고 있는데, 우리가 압력을 계산할 때는 투영된 면적이라고 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투상되는 요 직사각형을 압력을 받는 곳으로 이렇게 받는 곳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합니다. 실상은 원통의 이 축의 중심을 지나는 절단면을 투영해서 이 면적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면적의 가로 길이는 지름의 길이와 같겠죠. 이 원형 단면의 지름 50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길이는 전월의 길이, 축을 받치고 있는 이 베어링 전월 부분의 길이 8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50 곱하기 80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 이 축의 무게에 의해서 압력이 받는 압력값은 위에 써져 있죠. 6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4,000 뉴턴이겠죠. 네. 이것을 이제 문제에서는 킬로뉴턴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므로 앞에 공세기가 빠지면 24 킬로뉴턴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M10 곱하기 1.5짜리 탭 암나사를 가공하기 위한 드릴링 작업의 기초구멍으로 다음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탭을 낼 때, 암나사를 낼 때 구멍을 미리 뚫어 놓죠. 근데 여기 되어 있는 미터 나사 호칭지름 10으로 구멍을 뚫어 놓으면 나사를, 정확한 10의 나사를 가공하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드릴링 작업할 때 기초 구멍을 먼저 선 가공으로 해놓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지름은 이 기초 구멍을 드릴 지름은 호칭 지름 빼기 피치로 기초 구멍을 먼저 뚫습니다. 그래서 호칭 지름은 미터 나사 10이라고 하면 호칭 지름이 10이겠죠. 그리고 피치, 이 뒤에 곱하기 뒤에 나와 있는 값이 피치 값이죠. 그래서 1.5를 해서 8.5가 기초 구멍으로 가공을 위한 가장 적합한 치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번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 주축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V는 1000분의 파이 dn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 n은 파이 d분의 1000v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1000을 뒤로 뺐으니까 파이 d분의 v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주율분의 공작물 지름 그리고 절삭 속도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명료하게 도면에 기입해야 되고요. 주요 추상도에 집중해서 기입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합니다. 근데 중복은 피해서 기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C 부분에 들어갈 기하공차 기호로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품을 보면 6개의 구멍을 뚫어 놓는데 이 구멍의 위치, 중심 부분에 기하공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기하공차는 이 6개의 구멍을 올바르게 위치해 있는지를 규제하는 사용하는 기하공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A와 B의 이 면과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위치도 공차가 적합하겠죠.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29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제3각법과 1각법의 표준 배치에서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투상도의 명칭을 물어봤습니다. 1각법과 3각법은 정면도는 모두 같죠. 근데 3각법은 우측면도가 삼각법인 경우는 우측면도가 오른쪽에 있고 좌측면도가 왼쪽에 있죠. 그리고 평면도가 위에 있고 저면도가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1각법인 경우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도가 왼쪽, 좌측면도가 오른쪽, 평면도가 아래, 저면도가 위에 있죠. 그래서 이 반대의 위치에 있는
투상도의 명칭은 좌측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평면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평면도, 저면도 이 짝이 반대 위치에 있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선의 우선순위를 물어봤는데요. 우리 문자 다음에 외숨, 절중, 무치라고 해서 문자 넣고 앞자리만 이렇게 외웠었죠. 그 순서에 따라서, 이건 아니고요. 순서에 따라서 암기를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겠네요. 36번을 보겠습니다. 삼각법으로 나타낸 투상도에서 평면도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평면도. 그래서 이 선을 완성하도록 하는데, 정면도를 보면 삼각형 모양이죠. 근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 있는 이 선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면도에서 이 그림이 평면도에 비스듬하게 기울어져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잘 생각해 보면 위에 각이 져 있고 왼쪽에 각이 져 있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각이 져 있고 왼쪽에 각이 져 있는 이 모양,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쵸? 여기 각이 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면도와 정면도를 조합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화살표 방향,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일각법의 좌측면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각법의 좌측면도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이 보이겠죠. 이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이 오른쪽에 그려지겠죠. 정면도 오른쪽에 좌측면도가 그려지겠죠. 배치는 그렇고요. 그림을 보면 이 왼쪽의 모습이 1번과 3번의 배치겠죠. 그 다음에 구멍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구멍이 이쪽에서 좌측에서 보았을 때 구멍이 숨어져서 보이므로 점선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점선으로 구멍이 나타나지겠죠. 근데 여기는 실선으로 나타났으므로 이것은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뒤에 있는 선, 여기에 해당하는 이 선이 점선으로 또 보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점선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은 40번을 보겠습니다. 해칭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보겠습니다. 해칭선은 수평 중심선에 대해서 45도로 경사지게 긋는 것이 좋죠. 그리고 선의 방향 또는 각도를 변경하거나 해칭 간격을 달리해서 인접한 단면이 혼란이 되지 않게 긋습니다. 그리고 3번, 단면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적절한 범위에서 해칭 또는 스머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해칭 또는 스머징한 부분 안에는 문자나 기호는 절대로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 틀렸죠.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네, 42번을 보겠습니다. 42번, 표면 거칠기 기호를 간략하게 기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표면 거칠기 기호, RA 기호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해설의 부분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거친 다듬질과 정밀 다듬질, 이 세 개의 다듬질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친 다듬질은 25 값을 쓰고요. 정밀 다듬질에는 11.6 값을 사용합니다.
보통 다듬질은 6.3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끼워 맞춤 한 부분이 마찰 운동이 있는 부분은 정밀 다듬질을 쓰고, 끼워 맞춤이 아예 없는 표면은 거친 다듬질, 그리고 마찰 운동은 하지 않는데 끼워 맞춤만 있는 경우, 부품이 조립된 상태만 있는 경우는 보통 다듬질을 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다듬질은 숫자가 적을수록 정밀 다듬질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숫자가 제일 작은 1.6은 정밀 다듬질로 조립과 마찰이 함께 일어나는 곳에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6.3은 보통 다듬질로 조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적용하면 적절하겠습니다. 25는 거친 다듬질로 조립도 안되고 마찰이 없는 그냥 표면에 해당하는 거친 다듬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보면 플랜지인데요, 안에 축이 끼워져 있을 플랜지입니다. 그 단면을 보여줬는데, 이 축이 끼워져야 할 부분에는 축이 이제 회전을 하겠죠. 조립도 되어야 하고 마찰 운동이 일어나므로 이 면은 정밀 다듬질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 기호를 가장 정밀한 1.6을 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에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면은 이 나사 볼트 자리에 다른 부품이 끼워져 있어야 할 부품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끼워 맞춤이 이루어지는 면이므로 6.3의 표면 거칠기를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47번 보겠습니다. V벨트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잘 나오진 않는데 참고해서 알아두면 단면 치수가 가장 적은 V벨트 형태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조금 참고해 보면 단면 형상이 이렇게 V벨트 형상이 되어 있는데요. 종류는 A부터 E 또는 M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단면적이 가장 작은 것은 M형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V벨트 종류에서 단면 치수가 가장 작은 M형이 있겠습니다. 미니멈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을 보겠습니다. 자, 용접 기호를 볼 텐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정면도고 보이는 게 우측면도입니다. 그래서 우측면도의 오른쪽 위니까 이쪽 면하고 여기 부분을 필렛 용접하는 것이죠. 필렛 용접하는 지시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시기호가 되어 있으면 한쪽은 점선이겠죠. 필렛 용접의 기호는 이렇게 삼각형인데요. 실선에 있으면 지시 방향을 필렛 용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점선에 이렇게 필렛 용접이 되어 있으면 지시 방향의 반대쪽에 용접을 하는 것입니다. 모재 기준은 이 모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같은 경우 3번을 보겠습니다. 실선에 필렛 용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시 방향에 필렛 용접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선에 필렛 용접 기호가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거하고 보기하고 다른 용접이므로 이건 틀리고요.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점선에 되어 있으니까 모재를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필렛 용접을 하고, 이것도 확인해 보면 반대 방향에 필렛 용접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것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실선이니까 용접 지시 방향의 플레인 용접, 점선이니까 용접 기준면을 따라서 반대면에 플레인 용접. 그래서 보기하고 같으므로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베어링 호칭 번호인데요. 여기서 앞에 두 자리는 계열 번호고 뒤에 두 자리는 안찌름 번호죠. 그리고 P6은 정밀 등급 기호고요. C2는 내부 틈새 기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8의 의미는 안찌름 번호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 08번은 이제 04번 이후에는 곱하기 5를 해서 안찌름을 계산하죠. 08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5를 하면 안찌름이 40mm인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나사 제도할 때 수나사와 앞나사의 골지름을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죠. 굵은 실선인 경우에는 불완전 나사부와 완전 나사부의 경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수나사와 앞나사의 골지름, 골을 나타내는 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헷갈리지 않게 둘을 꼭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보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 중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원칙적으로 무하중인 상태로 그리죠. 그리고 처짐의 관계를 표시할 때는 표로 요목표를 추가로 작성해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오른쪽 감기를 권장해서 그리고 왼쪽 감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감김방의 왼쪽이라고 반드시 표기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는 1점 쇄선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모듈이 나와 있고요. 전체 이높이를 물어봤습니다. 전체 이높이 구하는 공식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2.25 곱하기 모듈 이 2의 높이, 기어 2 하나의 이 높이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듈이 4니까 2.25 곱하기 4는 9겠죠. 그래서 9mm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